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네. 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주가도 좋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네. 요즘에 또 카카오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카카오 그룹 단위로도 상장사 시총 기준으로는 국내 5위 그룹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카카오가 오늘 시총이 이제 70조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가가 15만 8,500원인데 지금 사실 이제 기존의 증권사 목표가를 보면 한 15만 원, 16만 원 선으로 이제 적정 주가를 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이 되더라고요. 상향된 주가가 보면 이제 20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70조 이제 올라섰지만 과연 이걸 또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70조를 이제 안착을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조금 이제 싸 보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도 40만 원 돌파했는데 아마 네이버도 지금 뭔가 모멘텀이 좀 카카오보다는 약해요. 네. 상장되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아마 네이버도 뭔가 조만간에는 이제 카카오라 해서 너무 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아마 이럴 때 네이버 지난번에 제가 30만 원 초반에는 사도 된다 했는데 네. 사실 그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거의 40만 원이니까 5만 원 올랐는데 사실 그런 어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이제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테마주에 제가 자이언트 스텝이 빠져 있어서 왜 고가주인데 없을까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4만 원대 초반이면 살만하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만 9천 원까지 최근에 갔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아마 카카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워낙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면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이제 시크하게 또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올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장 초반에 많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코스피가 0.52% 내림세 기록하며 3,250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대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01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2,600억 원, 기관이 3,621억 원 각각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만 홀로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들 202억 원, 기관이 417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다 매도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700억 원이 먹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는 1.2%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계속해서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75%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약 강보합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각각 약보합권 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1.19%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3%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5%,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강세인데요. 1.8%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좋습니다. 2.65%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파란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J ENM이 1.29% 내림세, 여기에 HLB는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CJN이 진단키트와 함께 6.7% 지금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SK머티리얼즈는 1.86%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8%, PCL이 6%, 휴마시스 6%, 랩지노비스도 3.97%대까지 지금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수젠텍 2%, CGN 오늘 좋습니다. 여기에 진원생
삼성생명과학도 4.84%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재형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다시 대선 주자로 이제 급부상하면서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베이스 지금 상한가 계속해서 진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성찬투가 3%, PPI 14%, 인포베크와 히닉스 소재도 8에서 9%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한샘 NK도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6,31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루원도 19.51%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아침에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제가 그 선물 동향을 보니까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이제 뭐 옵션이나 지금 어떤 계속 그 상방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3,250선이 그래도 아마 유지가 되면서 아마 숨고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보면 6월 말이면 분기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에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분기마다 이제 보고서를 보내는데 고객들한테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 이런 거 좀 싫어하니까 이제 네. 뭔가 그런 거 안 되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줄인다든가 해서 저 볼 때는 6월 말이 됐으니까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뭐 자기 종목을 좀 관리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오늘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장 초반 핵심 흐름이라든지 관전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재형 관련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계속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일단은 최재형 관련주가 요새 보면 이제 윤석열 어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 틈을 타서 최재형 어떤 이분이 또 감사원장 관련해서 이제 좀 부상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대선주들은 항상 이제 그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관련주들도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 좀 안 좋을 때 좀 산업문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슈에서 멀어졌지만 이제 대북주들도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난티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서 아마 우리가 대북주들도 일단은 뭔가 지금 뭐 잠잠하지만 뭔가 또 어떤 그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북주들도 우리가 테마주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릭 스미스가 안 좋은 얘기가 났어요. 네. 그 임상 참가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아마 임상을 종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걱정이 된다면서 오늘 시젠이 또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한전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오른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아마 동결로 결정이 되면서 네. 한전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오늘 특징주들은 아마 그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 밝았는데요.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률을 기록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이제 월요일 날은 지난주에 상승률 탑10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6월 14일 날 보시면 이제 특징 세타는 역시 대선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뭐 여당의 후보, 제3 후보인 또 박영진 관련주가 또 움직였는데 이제 신진 SM하고 IDP라는 종목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가지고 디지털 조선, 위즈코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재형 관련주인 뭐 이루원, 휘닉스 소재,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수성 이노베이션, 또 여기서는 또 하태경 의원도 출마 선언하면서 선암이라는 종목이 또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KNN 홍정욱 관련자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 사실 보면 뭐 윤석열, 이재명, 최재형 이렇게 아마 삼두 체제로 지금 아마 주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승률 1위 종목 보시면 이제 화승코퍼레이션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고무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승그룹에서 인적 분할이 됐는데 일단은 개별 등락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진 SM 이 종목은 금속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소재지가 전북 장수해서 일단 박영진 관련주래 가지고 이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역시 일단은 디지털 조선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네. 그래서 아마 이동우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대변인에 선정이 됐다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주말에 또 뉴스가 나왔죠. 이분이 사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디지털 조선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변인에서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무림 페이퍼는 일단은 제주 관련주, 뭐 한동안에 또 제주 관련주들이 뭐 택배 관련해 가지고 막 한참 올랐다가 최근에는 잠잠했는데 이날은 또 무림 페이퍼가 약 24%대 상승을 했는데 어차피 뭐 이 회사는 아마 국제 펄프 가격에 이제 연동이 되는데 어떤 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주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재고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무림 페이퍼가 일단은 24%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웹스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 회사인데 요새 뭐 윤석열 또 후보가 뭐 도시 재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웹스라는 종목도 그 중에 일환으로 올랐는데 이 회사는 또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상승한 거 봐서는 뭔가 좀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은 아시다시피 일단은 뭐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해 가지고 올랐지만 아마 그 뒤에 아마 탈락됨으로써 일단은 쌍방울 주식은 이제 또 급락을 면치 못했고요. 이루원은 일단은 통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아마 경기고 서울도 해가지고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고요. IDP는 일단은 프린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뭐 카드 프린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박용진 관련주여가지고 일단은 아마 16%대 상승을 했고요. 동양은 그 시멘트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시총이 이제 꽤 큰 어떤 시멘트 관련주인데 역시 아마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16%대 상승을 했고요. 디자인이라는 종목은 이제 전자장비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뭐 마스크라든가 이제 보조 배터리 사업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혔는데 아마 뭐 자금 조달 진행해서 올랐는데 아마 개별 등락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일단은 이제 화승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에 어려움했지만 또 요새는 많이 또 양상이 달라졌죠. 아마 현대 기아차가 좀 잘 나가기 때문에 이어서 아마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은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화승 코퍼레이션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7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연결 대상 회사가 약 27개사로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용 고무, 종합무역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자동차 고무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주 제품은 실링 프로덕스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배 기업은 이제 품질 경영 강화를 위해서 현대 기아차로부터
품질 5스타를 획득을 했고요. 이제 소재 부분은 CMB, 이게 이제 뭐 고무 관련 이런 뭐 약자인데 최고의 설비 수준과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 기업의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교훈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업의 계양을 보시면은 자동차 이제 부품을 보시면은 중간에 주요 제함이 용역해가지고 실링 프로덕스가 뭐냐면 이제 누수 방지용 고무입니다. 그다음에 플로드 프로덕스는 이제 호스류. 그래서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주요 기업은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등에서 이런 어떤 고객을 상대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은 일단은 뭐 실리콘 제품, 그다음에 CMB, 카본 매스터 배치, 그다음에 TP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화성 RNA라든가 TC, 송우 산업, 서울 소재 등에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고무 보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크게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호수, 방충제 및 특수물인데 여기는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포스코한정에서 아마 대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무역은 뭐 합성고무 원사 수입력인데 화성소재, 동국제가 기경산업인데 일단은 또 이 회사는 이제 무역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수출 수입 동시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뭐 경영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매출에 보면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게 역시 자동차 부품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은 산업용 종합무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용 고무, 이제 소재 이런 순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자동차 부품의 어떤 매출 비중이 크다는 거 봐서는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 등 이런 자동차사들의 판매량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 연동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사업 부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의 경쟁 우위 요소는 자동차 고무 제품은 가점정석, 독점이 아닌 가점으로 성격이 강한데 아마 선도적 기업이 있고 이제 후발적 기업이 있는데 주요 이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론에서는 후발업체가 좀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은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단종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은 선정될 때는 이런 어떤 기술력이 유리한 선도적 기업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분은 이제 CMB 부분 아까 이제 고무 관련 얘기했는데 여기서 최고의 설비 수준과 컴파운딩 기술력을 해서 선도 기업이 되는데 역시 이 업종 자체도 아마 후발 기업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규 사업이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산업용 고무인데 아마 국내 시장에서는 좀 매출이 정체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해외 쪽으로 아마 눈을 돌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국내는 좀 네. 고가 부품 위주로 하고 해외는 조금 이제 저가 제품 위주로 해서 일단은 이런 거 영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 유역은 뭐 무역 상사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조달이라든가 뭐 생산해서 수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역시 주요 제품은 자동차 부품 아까 이제 실링 프로덕스 그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프로덕스 뭐 호스라든가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인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는 역시 뭐 화학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1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3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이 아마 2021년 올해 1분기에는 조금 일단 네.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은 좀 줄었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퍼는 지금 뭐 작년 적자기 때문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6월 14일 날 상한가를 기록할 때 이제 투신이 좀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날부터 거의 한 주 내내 오른 이런 주가가 이제 화성 코퍼레이션인데 주가가 2,200원대에서 거의 뭐 3,400원대에서 단기간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이 화성 코퍼레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3,9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화성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월 15일 날 역시 이제 대선 관련주여 가지고 위스콤이라는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신진 SM, 대성 창투, 뭐 대성 창투가 또 뭐 이준석 관련주도 되고 뭐 최재형 관련주도 되는데, 둘다 예, 그래서 있군요. 이번엔 네. 또 이제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프롬파스트, 클라우드웨어, 디지털 조선, 리더스 기술 투자 이런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네이처셀, 삼성제약, LNK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특징 섹터로 15일 날 두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6월 15일 날 15일 대원전선은 이제 전선 관련주죠. 그래서 뭐 케이블 사업을 하는데 인프라 투자, 뭐 신재생, 구리, 전력 섹터 어떤 부각이 되면서 아마 전선 관련주 순환매에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시스코는 이제 기계로 가지고 유리 기판, 초소형 전기차 사업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 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일단 기록을 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역시 이스탄과 관련주여 가지고 역시 이날까지는 계속 테마주로서 일단은 형성이 됐었고요. 위스콤은 일단은 PVC 컴파운드 가공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이재명 관련주라는 이미지여 가지고 개별 등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진 SM 역시 이제 플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여당의 박용진 관련주로 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신진 SM이 또 14일에 이어 15일 날도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 시멘트 역시 뭐 시멘트 사업인데 지금 뭐 시멘트 가격을 이제 오른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 아마 순환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마 네. 14일 날은 동양이 올랐고 이날은 또 고려 시멘트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성 창투사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이준석 관련주, 뭐 최재형 관련주 가지고 대성 창투가 오르고 있는데 아마 창투사들은 또 벤처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오르기 때문에 항상 창투사들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롬파스트는 이제 세종시 소재해 가지고 이제 행정수도 항상 이전 얘기 나올 때마다 프롬파스트, 그다음에 대주 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항상 세종시 관련주로 나오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파이프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셀은 제약 바이오제 가지고 이제 의약부 사업에서 아마 이날 반등을 했는데 네이처셀은 지금 보면은 그 조인트 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죠? 그 자기 지방 유래 중간엽, 그러니까 줄기세포 체료주인데 이제 중증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어떤 그 조인트 스템인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아마 임상 환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준비하는데 이제 뭐 CRO 계약 보면 이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수탁 기간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도 했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하는 실시 기간도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네이처셀이 지금 관심을 받으면서 이날 아마 네이처셀이 15% 올랐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네이처셀은 이런 조인트 스템 어떤 호재를 인해 가지고 아마 임상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종목이 네이처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에어는 이제 LED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역시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송기어 뭐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다 해서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이 일단은 1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대원전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설립은 69년 꽤 오래됐죠. 그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일단 유가증권의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대원전선은 이제 상하용 전력 아시겠지만 이제 케이블을 일단은 이제 생산, 판매,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선사람의 주요 원재료는 동인데 아마 동이 대부분의 어떤 전력 케이블의 원료가 이제 동이 아마 원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원재료 조달을 LS 전선, 대한전선, KB 메탈에서 가공한 동로드를 구입해 사용하는데 역시 전선 업계에서는 LS 전선이 일단은 1위인 회사는 아마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인 회사입니다. 영업 계약은 이 회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아마 열악한 어떤 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이 18%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무려 4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좀 높죠. 140%, 유동 비율은 이제 145%로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공시대상 사업부는 이제 전선 부분이 전력선, 통신선, 절연선 해가지고 이제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공시대상 사업부이고 시장 점유율 보시면 역시 계속해서 LS 전선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전선이 2위, 네. 가온전선이 3위, 대원전이 4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LS 전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이 원재료는 전선 부분이 나선, 이제 어떤 그 가공을 하는 그대로의 어떤 나선이 일단은 매출의 3%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절연 전선이 이제 전원의 배선용인데 요게 이제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송배전, 전력 전선이 무려 40%에서 두 절연 전선하고 전력 전선이 약 90% 이상을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변동 추이는 뭐 나선이라든가 절연 전선에서 꾸준히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주요 원재료를 보면 뭐 이제 원재료가 주로 이제 대한전선, KBI 메탈, LS 전선에 일단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매출액은 4,295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형편없죠. 네. 3,600억인데 작년에 43억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회사도 최근에 보면은 퍼는 이제 34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편인데 지난주 일단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 때 보시면은 투신이 일단은 대량 매수를 해서 올렸는데, 그 뒤로 또 6월 17일 날은 투신이 또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한 모습에서 거의 이제 2,200원대에서 3,600원, 거의 뭐 50%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권 상단에 있어서 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일단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16일로 넘어갑니다. 역시 네. 대선 관련자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을 하죠. 가비아, 자연과 환경, 누리플랜, 코리아 SE, 진도, 애니플러스, IDP에서 또 원전 관련주가 또 부각이 되면서 한전산업, 서정기전, 보성파워텍, 우진 이런 종목들이 일단 특징 섹터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가비아는 종목은 소프트웨어 관련주 호스팅 사업인데 이제 윤석열 관련주 조금 있다가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은 이제 건설 관련주가 되겠는데, 역시 이제 환경 보건 산업 해가지고 윤석열 어떤 후보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논의해가지고 도시 재생 관련주들이 또 테마주로 형성되면서 지금 또 시장에서 가끔가다 또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강진인텍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시총이 500억대 부품 사업인데, 이 회사는 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이런 또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강진인텍은 주로 보면 우리 자동차형의 시트 히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면 통풍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 그 바퀴의 스티어링 휠의 어떤 히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히터 전문 회사가 네. 강진인텍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강진인텍. 네, 그다음에 이제 GW 바이텍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또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그 바이오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항체 신약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도 뭐 의료 정밀이라든가 과학기기를 일단은 판매 제조하는 회사가 GW 바이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전산업은 역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발전 관련주인데, 일단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뭐 소형 원자로를 북한에 공급했었다 이런 또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순환매로 네. 오르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누리플랜은 경광 관련주 가지고 아마 윤석열의 도시 재생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누리플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음벽 있죠. 네. 방음벽, 그다음에 차량이 다닐 때 뭐 차량 방어 울타리라든가, 그다음에 LED 조명 등, 그다음에 우리 난간의 펜스 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누리플랜인가요? 누리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원전선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S도 이제 건자재주 가지고 앵커 아마 케이블 사업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경케미칼은 이제 핫했던 종목이었죠. 네. 드라이 아이스 관련 그 제품을 일단은 생산한 회사가 이날 아마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20%까지 오른 종목이 태경케미칼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원 NCC는 IT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 정원 NCC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비아를 보시면은 이제 원격 근무 솔루션 아마 선보에 성장을 했는데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돼서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회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어떤 인프라 및 솔루션을 일단은 제공하는 회사가 가비아가 되겠습니다. 또 이 회사는 이제 도메인 사업도 하거든요. 네. 웹 호스팅,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뭐 여러 가지 즉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는 일단은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면은 어느 계층이 가상에 따라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의 주체 및 범위에 따라서 특화된 그런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G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아마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기업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일단은 납품을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그 처음에 설치서부터 네. 뭐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구축, 운영까지 대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24시간 365일 보안 엔지니어가 이렇게 감시를 함으로써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는 하이웍스는 또 기업 자체의 어떤 내부 이메일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전자결제, 50연 근태관리 여러 가지 뭐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하이웍스라는 웨어가 또 있어서 아마 가비아가 이런 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역시 1위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X 사업은 뭐 상호 뭐 트래픽 관련하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DC 호스팅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물리적인 안정성과 네트워크로 이제 확장을 갖는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의 어떤 전산 수요에 의해서 아마 이제 생긴 시설로 보면 되는데 이제 IDC라는 거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인데 아마 여기 보면 이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웹 호스팅에다가 뭐 이미지 호스팅 뭐 여러 가지 호스팅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회사는 일단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 웹 호스팅을 어떤 구축을 함으로써 아마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이 도메인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아마 인증 기관 아마 한국인터넷진흥으로부터 메인 사업자 인증을 받는 공인된 도메인 등록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서비스 하고 있고요. 회사 현황을 보시면 역시 매출액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IX 보안 장비가 이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2만 원, 뭐 네. 웹 호스팅 15,000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IX 연동 서비스라든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어떤 가격이 비싸고 도메인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이 약 작년도에는 이제 1,6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85억 해서 일단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아졌고 올해는 1분기는 지난 네. 4분기보다는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이 2,600억대, 매출액은 1,190억대, 퍼는 14 정도로 아마 동종 업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은 개인들이 올린 거예요. 개인들이 네. 올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이 파는 모습인데 일단 주가 자체도 14,000원대에서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라온 아마 단기간에 한 30-40% 올랐는데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시죠? 네, 그럴까요? 가비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차트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이어서 또 6월 17일 특징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관련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SGA, SJ 솔루션즈, 그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오야임, 아이엔트, KL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카스 뭐 전자제올 전조를 만드는 회사고 이스타코, 그다음에 PPI, 오픈베이스가 6월 17일 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오픈베이스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날 오픈베이스가 부각이 됐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원 NCC는 일단은 서버 전산 장비 사업인데 일단 윤석열 관련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GW 바이텍
아까 상장 폐지 사유 아마 얘기했었죠 제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SGN은 역시 보안 스위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역시 윤석열 관련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요. 카스는 일단 이재명 관련주 뭐 최근에 이재명과 김경수가 회동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전자 저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데이 플러스 네. 최근에 또 부각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데이 플러스라는 종목이 20%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L넷이 윤석열 관련주여 가지고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PPI 최재형 관련주인데 PPI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네. 광파장 계측기라고 해가지고요. 평판 형광로에 어떤 광파를 분배하거나 이런 거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PI인데 좀 이런 전문적인 용어라 네. 사실 뭐 저희가 쉽지 이렇게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A루트는 일단은 이제 프린터 관련주인데 아마 바이오 신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제 개별 등락을 한 종목이 A루트가 되는데 일단은 프린터 만드는 회사가 또 바이오에 진출함으로써 그게 부각이 되면서 일단 15%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SCD는 이제 전자 부품주해 가지고 모터 타이머 사업, 뭐 쿠팡의 냉면 관련 이미지를 하는데 SCD는 보면 우리 그 냉장고랑 거 에어컨에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데 그 냉장고 보시면 타이머 있죠. 네. 타이머라든가 냉매 밸브, 그다음에 댐퍼, 그다음에 아이스 메이커 얼음 그렇죠. 만드는 거를 네. 만드는 회사가 이제 냉장고에 들어간 부품을 SCD가 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에도 보면 이제 모터라든가 스태핑 모터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SCD가 되겠습니다. 뭐 신원 종합개발 건설 관련주여 가지고 이는 뭐 또 윤석열 관련주를 일단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정원 NCC는 이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는데 회사는 역시 기업용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은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컴퓨터, 전산 장비인데 우리 이제 한국의 휴대패커드 아시죠? 그렇죠. HP. 한국의 네. 총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정비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사업 부문 SI 사업, 뭐 유통, 고객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되는데 이제 부문별로 주요 내용 부문들 시스템, SI 사업 부문 시스템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MPS가 그다음에 고객 지원은 뭐 정비 보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서버 스토리지 이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문별 매출액도 보시면은 SI 사업이 약 20조 정도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닌가 204억이네요. 204억. 네, 그다음에 유통 사업이 약 108억. 고객 지원 사업이 약 693억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부채 현황도 보면은 SI 사업이 자산이 가장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총은 1,140억에 매출액은 1,722억. 퍼가 83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네요. 코스닥이라든가 뭐 업종 대비 피어 그룹 대비 좀 높은 편이고요. 높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주에 아마 화요일부터 계속 올랐는데 보면은 투신이 좀 개입을 하면서 이제 17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18일 날도 일단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주가도 거의 2,000원대에서 4,000원 거의 더블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번 주 보면은 거의 2,000원대 종목들을 투신이 건드려 가지고 네. 수익률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차트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직 추세는 고공행진을. 네, 네.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월 18일 날 역시 이제 금요일인데 특징 세터는 대선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또 모르는 종목들이 나와요. 이제 네. 오리컴 원래 이제 두산그룹이었거든요. 오리컴. 근데 네. 여기 이제 오리컴이 또 이재명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보면 네. 이제 그 파스타라든가 올리브 기름, 토마토 소스 네.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파는 회사가 이제 PPI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티알, 그다음에 보라티알, 정다운,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 이루온, PPI, 한일단조, 최재형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나무기술, 정원엔시스, 블루베리, NFT, 줌인터넷, 누리플랫 또 새로운 종목들이 네.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피닉스 소재는 이게 이제 최재형 관련입니다. 제가 이제 홍정욱 관련 옛날에는
홍정호 관련주인데. 네, 지금은 최재형 관련주로 최재형 관련주. 바뀌었군요. 아까 제가 네. 이거를 아까는 최재형으로 썼는데요. 또 네. 홍정호로 썼네요. 그다음에 요즘에 항상 또 거론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홍정욱님께서는 굉장히 또 거론이 많이 되다 글쎄요, 보니까 근데 다시-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네. 가지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좀 나오시더라고요. 부각이 안 되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즈 관련해서 진원생명과 그다음에 네이처셀, 수젠타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진원생명과학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컴이 일단은 네. 광고, 원래 이제 두산그룹의 일단 광고 대행 회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이 일단 2008년도에 이제 중앙대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중앙대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라티아를 아까 이제 음주적 관련 말씀드렸는데 메가커피의 인수 추진 중인데 메가커피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근데 메가 요즘에 그 노란색 뭐 컵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네. 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래요? 네, 네. 또 최근에는 또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은 뭐 아마스빈 그런 게 있나요? 못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학생들한테 뭐 아마스미라는 커피가 또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마셔봐야 되겠네요. 한번 마셔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베이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경기고 뭐 서울대 동문회가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픈 베이스도 이제 가끔 이게 좀 전에도 테마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끼가 있는 종목이 오픈 베이스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픈 베이스. 그다음에 네이처셀 아까 말씀드렸죠. 조인트 스템 관련해 가지고 네. 임상 계속 좋은 얘기 나오면서 20%도 올랐는데 아마 네이처셀은 우리가 계속 주시할 어떤 바이오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신석재 이제 석재 산업에 가진 남북 경영 관련주 나오고, 그다음에 PJ 전자는 이제 의료기기 제품인데 이제 PJ 전자는 이제 그 초음파 진단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PJ 전자고, 그다음에 네. 또 최근에는 또 자동차의 전장 부품도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PJ 전자도 이날 16%또 올랐는데 아마 지금 보면은 뭐 재료는 노출이 안 됐는데 아마 개별 등락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호는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서울대 동문회 가지고 뭐 최재형 관련주 부각 추정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그 뭐 기득권이랄까 기성대 보면 역시 뭐 경기고 서울대는 최고의 그 학명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최재형 관련주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도움을 받자는 생각인데, 전에도 보면 이제 이해창 세지도 거기 아닙니까? 근데 실패를 했어요. 네.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그 과연 이제 경기 서울은 더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최재형 씨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 금요일 날 이제 보면 이제 그 저도 목표가 항상 올리는 걸 봤는데 이날 목표가를 올렸는데 목표가 거의 뭐 6천 원대에서 9천 원이니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날 바로 그냥 코오롱 네. 플라스틱이 아침부터 뛰었거든요. 어허. 근데 사실은 이제 종가는 조금 밀렸는데 네. 사실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도 갈 뻔했어요. 코오롱.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레포트를 발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린 걸 이제 안 봤는데, 저도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목표가 올리는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 이제 보니까 이날 딱 뜨이는 게 이 종목이었는데 역시 아침부터 네.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네. 네, 나무기술 보시면 이제 역시 윤석열 관련돼 가지고 뭐 일단은 소프트웨어 보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로 이제 물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우리 뭡니까 이런 IT 관련주를 네. 하는데 IT 관련주 중에 나무 들어가는 저 이름들이 많은 것 뭐 같아요. 나무가도 있고 뭐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네. 저도 어널리스트 보면은 사실 저도 느끼는 거 보면 이제 대부분이 증권사 이런 데는 이제 문과 출신들이 가잖아요. 네. 근데 문과 출신들은 기술을 전혀 몰라요. 쓸모가 맞아요. 없어요, 제가 보면. 네, 제가 볼 네. 때는 어널리스트들도 이제 공대생들 요새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시 공부만 하는데 제가 볼 네. 때는 증권사 가서 이런 것도 어널리스트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마 좋죠. 공대생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생물 사실 바이오 쪽을 뭐 우리 문과생들이 얼마나 분석을 하겠습니까? 생물이나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진짜로 되는 건데 네. 근데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쪽 자원을 뽑는지 네, 모르겠지만 공대생들도 많이 들어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일례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심사를 할 때 네. 심사위원장은 이제 코스닥 그 뭐 거래소 직원이고 팀장이고 그렇겠죠. 나머지 네네. 네 사람은 전부 다 회계사 이렇대요. 그럼 이제 기술을 설명하면 전부 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안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보면은 이게 문과생 일변도래 가지고 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뭐 기술이 앞서지만 아마 사장된 기술이 많을 거예요. 상당.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런 뭐 이런 심사위원회 네. 좀 공대생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좀 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문과 출신이지만 기술 얘기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는데. 맞습니다. 저도 문과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증권사의 어떤 어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뭐 증권 거래소 이렇게 상장 심사하는 때는 네. 좀 다양하게. 미국의 네.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네, 이제 들어보도록 마지막으로 할까요? 진원생명과학인데 이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의료용 그 심지 전문 업체가 네. 갑자기 일단은 이제 생명과학 바이오로 일단은 바뀐 회사가 됐는데 네. 현재 보면 이제 CMO 제조 및 생산 심지 제조 생산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자회사를 이제 의료업하는 회사 바이온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미드 DNA 생산 공장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텍사스를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안 나오는데 아마 텍사스가 유력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다 찾아봐도 공장이 어딘지 얘기하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쟁사 가치는 4조 원 이상에서 아마 올해 대규모 신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 4분기에 완공되면은 세계 최대 규모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현재로서는 미국의 알더브론이 건설 중인 이런 신공장이지만 앞으로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의 아마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 이제 mRNA 이거를 이제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 회사는 여기에 이제 아.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바이오엔텍, 모더나, mRNA가 글로벌 히트쳤기 때문에 아마 그 원재료가 플라스미드 DNA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진원생명과학이 네. 이런 원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플라스미드 DNA 그래서 아마 이런 백신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받는 회사가 진원생명과학인데 네. 아마 이제 완공 시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우리가 아마 봐야 된다. 아마 4조 원 가치는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 회사는 원액 생산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원액 생산 DS 기술이 없다 해가지고 네. 들어나는데 이 회사는 아마 DS 기술도 부여하고 아마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네. 차트까지만 확인하고 지금 네, 아마 마무리할까요? 금요일 날 일단 상한가를 네. 기록을 했는데 역시 아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마디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 카카오하고 하이브의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이브는 좀 더 네, 오를 것 같아요.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네. 그 상장된 32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아마 하이브는 역시 목표가가 34만 원에서 36만 원이더라고요. 배울 때는 아마 3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카카오는 뭐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70조 왔기 때문에 네.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너무 지나친 과욕은 또 화를 부르는 만큼 또 안전하게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